그럼 현재 문서 간단하게 만들어 두시고 JS 문서를 열어 주시면 되어요. 자, JS 문서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일단 객체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를 그냥 아무 데서나 인터넷으로 생성하도록 할 겁니다. 자, 쓱 해보고, 자, 어디서 제가 불러올 거냐면 인터넷으로, 자, 랜덤 제이슨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이슨 문서를 만들어내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요거 모카루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모카루. 자, 모카루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은 그냥 가볍고 빠르게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 주긴 하지만 뭐 CSV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1000개까지, 최대 거의 1000개예요. 이상은 이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1000개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개 아니 20개 정도까지만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 위쪽에는 이 데이터들을 위주로 가져올 건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IP 어드레스 지울 거고요. 젠더, 이메일,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아이디 뭐 이 정도 데이터면 충분하겠죠. 자,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변하지 않는 고유 번호로 쓴다.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 대신에 뭐 타이틀 원한다면 뭐 타이틀 해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타입은 보시죠. 어떠한 타이틀 제목을 들어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뭐 딱히 없다 그러면 그냥 타이틀 검색하시면 직업이냐, 무비냐, 뭐 성별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게 돼요. 원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 저는 그냥 직업으로 담아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나레이션 뭐 이렇게 해놓고, 자, 패러그래프 형식의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뭐 몇 개 정도의 문 단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이메일 필요하다면 이메일 담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지, 자, 이미지나 뭐 링크 같은 게 있다면 이미지 담아서, 자, 이미지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스 64라고 해서 코드 자체를 이미지로 담아주는 거, 코드 자체가 변환하면 이미지로 보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용량이 굉장히 용량이 크다 보단 글이 많겠죠. 자, 더미 이미지 그냥 임시로 만들어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임시로 만들어주는 이미지로 불러올게요. 자, 사이즈는 100에 100짜리는 좀 작을 테니까 한 250에 250짜리로 조금 키울까요? 300에 250짜리로 써주고요. 자, 뒤에 거는 뭘까요? 모르겠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메일 대신에 링크 주소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미 URL, 일반 URL 해서 주소까지 담아주시면 자, 그런 내용들로 쭉 담기게 되겠죠. 자, 추가 데이터 필요하시면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정해 봤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아이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미지 들어있고 제목, 설명, 클릭한 페이지 이동한 링크 뭐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을 20개 정도를 받았으니까 프리뷰, 미리 보기를 눌러 보신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아이디, 제목, 설명 그리고 쭉 옆으로 넘어가면 해당한 링크, 자, 경로와 함께, 경로 되게 기네요. 좀 줄여야겠구나. 자, 넘어가서 관련된 기타 데이터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링크 URL에 들어가는 아이는 호스트, 패스 다 지우겠습니다. 프로토콜까지 지워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프리뷰 볼게요. 너무 길어서 설명과 함께 자, 링크는 프로토콜까지 넣어야 되나? 자, 쭉 프로토콜까지만 넣었군요. 또 하나 더 넣어서 호스트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볼 거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패러그래프도 두 개 단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해서 단어를 조금 설명 부분을 좀 줄여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끝에 있는 이미지는 컬러가 흰색,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되어 있어서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어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를 다운로드 데이터 버튼 누르시면 그대로 요 설정한 데이터 형식대로 파일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받은 파일은 CSV고요. 우리가 원하는 파일은 JSON입니다. 물론 우리가 CSV를 받아서 JSO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JSON으로 다운로드, 저는 두 개 다 받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받아 놓은 데이터들을 어디로 가져가게 할 거냐면요, 자, 별도의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이 데이터 두 개를 모두 담아 줄게요. 자, 파일 이름이 JSON이긴 한데, 자, 목 데이터 맞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로 아까 요구했던 데이터의 내용들은 뭐 직업과 설명과 이미지 뭐 관련된 어떤 데이터로 수행을 해놨으니 person 뭐 리스트, person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자, 마찬가지 동일한 데이터니까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고요. 자, 제이슨 데이터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담아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많은 것들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약간의 테스트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는 거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체에다 데이터를 쓴 다음에 체크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나레이션 지우고 링크와 자, 요 ID, 타이틀, 링크 3개만, 데이터는 20개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개 정도만 받아오도록 하죠. 자, 프리뷰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설정한 데이터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C 하시면 그대로 복사하겠죠. 자, 제이슨 형식으로 복사했어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프리뷰를 통해서 이 데이터 목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곳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가져온 아이의 이름을 이곳에다가 변수 person 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네, 모두 불러와서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단순 시각적으로만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해봐야 뭐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짧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보고 계신 데이터는 제가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묶어 놓은 거고요. 끝에다가 콜론이 들어 있어야 정확하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에러 없이 처리가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객체죠. 현재로서는 객체인데 차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외부로 뺄 거예요. 외부로 빼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예정인데,
그땐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행을 하겠죠. 그럼 그러한 데이터를 불러오면 사실 이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로 문자화 처리했다가 다시 객체화 처리했다가 하는 기법들을 연습을 조금 수행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저는 person이라고 하는 아이는 원본 데이터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그냥 오리진이라고 할게요. 오리진 데이터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얘는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얘는 원본이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따로 카피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오리지널 원본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카피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자, 변수에다가 데이터 리스트라고 해서, 자, 한다면 굳이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굳이 힘들게 한다면 여기 있는 객체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값을 하나하나 던져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이 이렇게 온 아이들은 통째로 그냥 변환하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오리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JSON stringify 라고 해서 JSON 형식에 있는 데이터를 문자화 시켜라 라는 뜻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를 다시 JSON parse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 사실은 자, 변수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고, 이 문자화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변환해서 객체화 처리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네, 간단하게 가장 쉽게 변환이 됩니다. 작은 데이터 리스트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카피해서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또는 여러 개의 값들을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복사해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일일이 하나씩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데이터가 완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굳이 해야 된다면 그냥 문자로 바꿨다가 객체로 바꿔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카피가 다 된 상태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HTML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이곳에다가 집어넣어 볼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이 제목과 그 다음에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쳤을 때, 단순하게 보자면 여기다 쓸까요? enable에다가 UL을 하나 만들고 li를 만들고 a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이곳에 있는 링크 주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 형식이 몇 개? 10개 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자, 태그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태그를 하나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여기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곳 내부에다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JS 자바스크립트로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건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방법. 자, 내비게이션 선택하고 그 다음에 UL을 생성하여 담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들은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 document.get elements by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두 선택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아이는 앞에 여기 점 들어있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이곳에다가 집어넣는 역할. 그 다음에 이 get element s가 들어간 형태를 기준으로 by class name으로 선택하는 아이는 이미 클래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점 없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둘 다 생성하는 개념은 아니고 과거에 썼던 방법은 요 위의 방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TS라고 하는 S가 하나 중간에 붙어요. 여러 개라는 형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아이를 배열처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쓸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0번째라는 뒤에 언급을 꼭 해주셔야 사용 가능한 기법이고요. 밑에 있는 쿼리 셀렉터는 이야기하는 요 쿼리 셀렉터란 이름 자체가 애초에 단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개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아이만 지칭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같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시대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위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밑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이 아이는 구형 브라우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전의 문제도 있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사용하셔도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혹시 모르니 위의 방법도 메모는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자, 단순하게 선택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선택한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그럼 저는 변수 내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택이 됐는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콘솔로 찍어보시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D가 하나 사라졌군요. 자,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에서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갖다 댄 거 동시에 위에 요 도큐먼트 화면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값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비에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고 점 자, 가로값 원한다 가로값이라고 써서 자, 여기다가 뭐 100% 그 다음에 내비 점 스타일 높이값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50 픽셀 그 다음에 내비점 스타일은 점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이때 자바스크립트는 문법 자체가 무조건 카멜 케이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 식으로 써서 쓰고 싶은 색깔을 샵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각각의 처리되는 아이들이 모두 정리가 돼서 색깔이 보시는 것과 같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데이터는 어디에? 직접적인 태그에 인라인 요소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줄이실 수 있어요. 내비에다가 스타일은 하시고 이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가로값 100% 높이값 5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각각에 들어가는 아이를 객체처럼
모두 따로따로 처리된 아이를 묶어서 그대로 작성하게 된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기법으로 바꿔서 쓰셔야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칸메키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제대로 먹나? 자, D, A, C, D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반응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 것을 묶어서 한 번에 쓸 수는 있다. 표시하는 거고요. 자, 필요한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UL을 생성하여 담기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생성한다라는 것은 생성한다라는 뜻은 create라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create 하는데 무엇을? 요소를 담겠다라는 뜻이죠. 엘리먼트를 생성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라고 해서 UL을 생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어디에 담아요? 일단은 도큐먼트 문서에 생성할 거니까 document.이라고 쓰는 거죠. 자, 생성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뭔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변수 make ul이라고 담아서 사용하시면, 자, 일단은 생성하는 문 아이인 ul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ul이 생성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 안에 ul은 전혀 생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ul을 해당하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담아 주셔야 되는데요. 뭐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뭐든 관계없이 삭제하고 덮어 씌운다는 뜻으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비에다가 inner HTML, HTML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이라고 써서 그 아이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make ul이라고 쓰시면 이곳에 생성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담겠다라고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게 object html 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글자로, 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객체 형식으로 담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inner html이라는 표시를 하실 때는 생성한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글자처럼 담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그를 생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변수 make ul2 하나 해볼게요. 그냥 ul 태그를 생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클래스 이름 하나 붙일게요. 자, 클래스 리스트라고 써서요. 이 자리에는 make ul2 라고 쓰시면 글자처럼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담겠다라고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태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create,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작성하는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inner HTML을 사용 시 직접 코드를, 자, 내용을 작성하는 기법으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위의 방법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inner HTML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 추가로 삽입할 때, 자, 요소로 삽입 처리하겠다는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요 위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조금 다른 해석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위에 거 잠깐 주석을 걸고요.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내비에다가 append라는 이름으로 make ul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덮어 씌운다는 게 아니라 추가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은 결국은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전혀 저는 클래스 이름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된 i는 make ul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세팅하게 되는데, 자, 그냥 뭐 클래스는 리스트라고 쓰셔도 자, 그 안에 이름이 할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첨부되지 않고요. 자, 클래스 list.add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클래스의 이름을 강제로 할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요 i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다른 속성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클래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기능 할당이 가능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보셨습니다. 자, 속성을 주는 방법,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요소를 뭐한다, 선택하거나 생성하거나 담는다 라는 세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실제로 아래쪽에 li를 통해서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것은, 자, 쿼리 셀렉터를 이용할 거고요. 일단은 쿼리 셀렉터 어디에다가 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ul을 선택하겠다, 또는 저기 위에 있는 클래스 리스트니까 점 리스트를 선택하겠다 라고 할 거고, 자, 요소를 생성한다 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 보셨지만 위에 있는 i는 일회성이고요. 다회성으로 생성할 거라면 밑에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자, create element 라는 뜻으로 li를 생성하게 할 겁니다. 자, 그 안에 다시 a를 생성한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다시 create element a라고 쓰면 되겠죠. 하지만 li 안에 a가 몇 개 들어가나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말고 또 생성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create element도 되겠지만 더 생성할 게 없다 라는 해석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냥 a로 생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첨부를 해줘야 되죠. 자, 누구를 첨부하면 될까요? li는 여러 개가 생성됩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은 클래스 리스트에다가 append, 자,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선택자겠죠. 선택자를 기준으로 append를 해서 이 안에 li를 담겠다라고 여러 개를 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글로 말을 하자면 ul 이자 리스트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담을 li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li 내부에 여러 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유일 요소인 a를 생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li를 클래스 리스트에 담기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요렇게 언급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러 개의 li를 생성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ul까지는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li를 생성해 볼게요. 변수 make li는 document create element 그리고 li. 자, 생성을 했어요. 자, ul에서도 똑같이 생성을 했어요. 담을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자, 위쪽에서 이 i를 언급한 곳이 사실은 딱히 없죠. 굳이 한다면 make ul이 있으니까 make ul에다가 append로 담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긴 하니까요. 그래서 make ul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아무래도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변수 ul list라고 해서 make ul 또는 쉽게 document query selector class list. 자, 위에 있는 i는 위에 있는 i고 밑에는 밑에라고 따로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에다가 ul에다가 li를 생성했습니다. 생성한 li는 현재 삽입이 됐나요? create를 썼기 때문에 생성은 했지만 아직 삽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ul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ul에다가 li를 잡으려면 ul 리스트에 담겠다. inner html은 지금 여기서는 아니니까 append를 통해서 make li를 사용하시면 담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li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 li를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좀 많은 양들이 있었죠. 자, li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i는 a 태그입니다. a 태그도 똑같이 create element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니면 어차피 간단하게 써서 처리할 i니까 나는 그냥 태그로 집어넣을래 하면 make a 라고 써서 그냥 a 요소로 그리고 담으시면 돼요. 네. 여기 여러가지 속성들이 들어가는데요,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당장은 필요 없다면 안 쓰셔도 돼요. 이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클래스 이름도 마음대로 똑같이 쓸 수 있고 href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타겟 블랭크를 쓴다던가 타이틀, 링크,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여러 속성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죠. 자, 그러면 li 안에 a 태그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썼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가 라고 확인해 보신다면 아주 잘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만든 li에 a를 집어넣으면 되죠. make li에 append 사용하시면, 자, 이렇게 그냥 직접 문자처럼 만든 i를 append로 사용하시면 들어가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가공이 돼요. 네, 이거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append로 들어가는 i는 요소로 만든 i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create element. append로 처리된 i들은 요소로 만든 create element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만든 아이들은 append가 아니라 태그를 넣고 싶다 그러면 inner html은 make
A 이렇게 쓰셔야지만 가능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UL 안에 li 안에 a 속성 다 때려 들어갔죠? 클래스, href, 타겟, 타이틀 다 들어가죠. 만약 글자를 쓰고 싶다 하시면 글자도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채워서 넣어 볼 건데요. 사실 속성들에 들어가는 표시는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써준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 있는 아이들, li를 여러 개 사용할 거고 각각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자, 뭘 하셔야 돼요? A에 href 속성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 삽입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간 데이터를, 자, 맨 위에 있는 이 객체들 중에서 첫 번째 것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카피하긴 했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겠죠. 첫 번째 오리지널 데이터 대신에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리스트에 몇 번째, 0번째, 그 중에 누구, 타이틀, 링크는 어떻게, 데이터 리스트에 똑같이 0번째 들어가는 링크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들어가는 이 0 대신에 다른 숫자만 들어가면 각각의 다른 값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데이터. 그럼 여기 들어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각각의 들어갈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삽입시켜 주면 되죠. 가장 쉽게 할게요. 변수 타이틀은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변수 링크는 마찬가지 이름이 기니까 설정하고요. 어느 자리에, 타이틀은 href에 아니면 텍스트에, 글자니까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a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데, 글자가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 값으로 담아줄 변수의 이름이니까 저는 첫 글자와 끝에를, 자, 따옴표를 헛따옴표 썼어요. 그러니 내부는 헛따옴표로 처리해서 연결해라 변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들어간 속성들 너무 많으니까 다 빼버릴게요. 자, 그럼 누구만, href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쌍따옴표 사이에 콧따옴표를 넣어서 구분 사이에는 링크를 써주시면 요 자체가 하나로 수행돼서 값은 원활하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요 행위가 되게 헷갈린더라. 왜냐면은 여기 쌍따옴표가 바깥에 있고 안에 헛따옴표가 있어서 이 둘의 구분점이 어려워서 결과물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냅두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울게요. 쓱. 자, 지우면은 뭐 여기도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inner HTML을 통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집어넣은 A를 다시 찾아와야 해요. 자, 그러면 create 생성한 li의 몇 번째? 0번째죠, 지금? 0번째니까 0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A에다가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li 안에도 A가 바로 inner HTML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자, 내부에 있는 A를 찾아옵니다. 쿼리 쿼리 셀렉터. 자, 생성된 li 내부에는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쿼리 셀렉터로 A를 찾아와서 자, 변수 find A라고 할게요. 그 A에다가 속성을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쓸게요. find A에다가 속성 href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저는 누구를 아까 보셨던 값 title이라는 변수 값을 대처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href에서 들어갔죠. 타이틀이 아니라 링크죠. 자, 변수가 잘못 썼네요. 그러면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텍스트, 자, 글자 마찬가지 동일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동일하게 자, find A 글자를 집어넣는 방법은 뭐 텍스트 노드라는 기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inner 자, 텍스트 자, 이번에 텍스트에 t만 대문자예요. 나는 이 타이틀이다 라고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거 그러면 중간 구분해가 쓰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셔도 충분하게 자,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십시오.